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힘이 됩니다. 일부 피의 밤, 사랑의 시작. 1398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 내 이름은 민씨. 1356년 여흥 민씨 가문의 딸로 태어났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했다.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왕가를 제외하면 최고 권문세가의 딸. 게다가 학문까지 뛰어나다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다. 글을 읽고 시를 쓰고 역사를 공부했다. 아버지 민재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딸아이가 아들보다 낫구나. 그리고 외모.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가늘면서도 또렷한 눈매. 저 여인을 보았는가? 신선이 따로 없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1372년 16살에 나는 혼인했다. 신랑은 정안군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다른 왕자들과 달랐다. 배고픈 짐승 같은 눈빛. 무언가를 갈망하는 탐하는 눈빛. 민씨라 하였소? 그가 내게 물었다. 네, 나으리. 아름답구려. 소문보다 더. 그의 손이 내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영리해 보이는군. 과찬이십니다. 겸손까지 하는구려. 그는 미소 지었다. 좋소. 나는 영리한 여자를 좋아하오. 첫날 밤 방언이 내 옷을 벗겼다. 떨지 마시오. 네. 아름답구려 민씨. 정말로. 그의 손이 내 몸을 탐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 목소리도 아름답구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맞는다는 것을. 방언은 격렬했지만 세심했다. 거칠었지만 배려했다. 탐욕스러웠지만 만족시켰다. 민씨, 그대는 완벽하오. 그는 여러 번 나를 안았다. 밤새도록.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여자로서의 쾌락을. 방언, 나으리, 그렇게 불러주시오. 계속. 결혼 후 우리는 매일 밤 뒤엉켰다. 민씨, 오늘도 그대를 원하오. 방언은 매일 밤 내 처소에 왔다. 나으리, 어제도 오셨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요. 그는 내 옷을 벗겼다. 그대의 몸을 볼 때마다 새롭소. 그의 입술이 내 목을, 어깨를, 가슴을 훑었다. 아, 나으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치겠소. 우리는 밤새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침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낮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민씨,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오? 방언이 사기를 읽으며 물었다. 한신이 초나라를 배신한 것은 당연합니다. 항우가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소.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면 배신당하는 법이지. 우리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씨, 그대는 영리하오. 내가 왕이 되면 그대는 최고의 왕후가 될 것이오. 나으리께서 왕이 되실 수 있을까요? 되고 말 것이오. 그의 눈빛이 빛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다. 하지만 방언은 개국 공신에도 오르지 못했다. 세자는 이복 동생 방석이 되었다. 민씨, 그날 밤 방언이 내게 왔다. 화가 나셨죠? 그렇소. 당연합니다. 나으리께서 가장 큰 공을 세우셨는데 나는 그를 안았다. 하지만 기회는 올 겁니다. 민씨, 나으리는 왕이 되실 분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방언이 나를 꽉 안았다.
그대만이 나를 이해하는구려. 그날 밤 그는 나를 더욱 격렬하게 안았다. 분노를, 좌절을, 야망을 모두 내 몸에 쏟아부었다. 민 씨, 그대, 아, 네, 나으리, 더, 우리는 새벽까지 뒤엉켰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였다. 1398년 8월, 드디어 기회가 왔다. 민 씨, 방언이 심각한 얼굴로 내게 왔다. 정도전이 우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소? 정도전의 눈빛을 봤어요. 나으리를 두려워하고 있더군요. 나는 방언의 손을 잡았다. 먼저 치십시오. 민 씨, 망설이지 마세요. 왕이 되려면 피를 봐야 합니다. 방언은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대는 두렵지 않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으리가 왕이 되는 길이라면. 민 씨, 그는 나를 안았다. 그대가 있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소. 민 씨, 그대 오빠들을 불러주시오. 네. 나는 민무구, 민무질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 나으리를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오늘 밤 피가 흐를 겁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굳었다. 민 씨, 그게 무슨... 나으리가 왕이 되는 길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민 씨 가문도 최고가 되는 길이고요. 1398년 8월 26일 밤 칼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들렸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처소에서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고 축시가 지나고 인시가 되었을 때 문이 열렸다. 방언이 들어왔다. 그의 옷은 피로 범벅이었다. 그의 얼굴에도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칼을 들고 있었다. 민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잘하셨어요. 나는 방석이를, 방번이를 알아요. 11살, 9살 어린 동생들, 그들을 죽인 것이다. 내가 괴물이 된 것 같소? 그는 내 품에서 떨었다. 괴물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으리는 왕이 될 뿐이에요. 왕이 되려면 이래야 해요. 민 씨, 제가 있잖아요. 제가 나으리를 이해해요. 나는 그의 피 묻은 옷을 벗겼다. 씻겨드릴게요. 따뜻한 물로 그의 몸을 닦아줬다. 피를 닦아내고 땀을 닦아내고. 민 씨, 그대만이 알아요. 모두 닦아낸 후 나는 그를 침상으로 이끌었다. 나으리, 이리 오세요. 나는 내 옷을 벗었다. 민 씨, 나으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괴로우시죠? 그렇소. 그럼 저를 안으세요. 제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방언이 내게 왔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평소보다 거칠게, 평소보다 격렬하게, 평소보다 절박하게. 민 씨, 민 씨. 그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나으리, 네.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죄책감을, 그의 두려움을, 그의 광기를 모두 내 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나를 여러 번 안았다. 밤새도록 마치 나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듯, 마치 나를 통해 자신이 괴물이 아님을 확인하듯. 민 씨,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나으리. 새벽이 밝았을 때 그는 내 품에서 깊이 잠들었다.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어린 동생들도 죽일 수 있는 남자. 하지만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의 야망을, 그의 광기를, 그의 약함까지도.
그리고 나는 이 남자를 왕으로 만들 것이다. 며칠 후 태조는 충격으로 왕위를 버렸다. 둘째 아들 방과정종가 왕이 되었다. 하지만 실권은 방원에게 있었다. 민씨, 방원이 내게 속삭였다. 당신이 왕이 되면 나는 왕후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대 없이 내가 무슨 왕이 되겠소. 기다릴게요. 조금만. 그는 나를 침상으로 끌어당겼다. 오늘 밤도 그대를 원하오. 네. 우리는 다시 뒤엉켰다. 왕자를 향한 첫걸음. 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 이부 왕자로 가는 길.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과 즉위. 2년이 흘렀다. 방원은 여전히 왕세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정의 모든 권력은 그에게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조언자였고 연인이었고 위로자였다. 민씨, 이 상소를 보시오. 낮에는 함께 정사를 의논했다. 사병 혁파를 반대하는 상소네요. 그렇소. 어떻게 생각하오? 밀어붙이세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군권을 장악해야 해요. 그대 말이 맞소. 방원은 내 조언을 항상 귀담아 들었다. 민씨, 그대가 남자였다면 최고의 재상이 되었을 것이오. 전 여자라서 다행이에요. 왜? 여자여서 나으리의 침상에 들 수 있으니까요. 방원이 웃었다. 이효부 같으니. 그리고 그날 밤도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결혼한 지 28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민씨, 오늘도 그대를 원하오. 방원은 거의 매일 밤 내 처소에 왔다. 나으리, 너무 자주 오시면 다른 후궁들이 섭섭해할 텐데요. 그들은 상관없소. 그는 내 옷을 벗기며 말했다. 내게는 오직 그대뿐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그의 손이 내 몸을 탐했다. 40이 넘은 나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뜨거웠다. 민씨, 그대의 몸은 천하보다 귀하오. 나으리, 그의 입술이 내 목을 따라 내려갔다. 어깨, 가슴, 배. 아, 그대의 신음소리. 들을 때마다 미치겠소. 방원은 나를 침상에 눕혔다. 그대를 안을 때만 내가 편안하오. 저도요. 나으리,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천천히, 깊게, 격렬하게. 민씨, 아, 네. 나으리, 더.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맞았다. 그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알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 민씨, 그대,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다. 민씨, 나으리,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었다. 1400년 1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나으리, 이숙번이 급히 달려왔다. 회한대군께서 거병하셨습니다. 넷째 형 방간,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민씨, 방원이 나를 불렀다. 또 피를 봐야 하오. 알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나으리는 이길 거예요. 그대가 있어 다행이요. 개경 선주교에서 2군데가 대치했다. 나는 후방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승전보가 왔다. 이기셨습니다. 방원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 직접 싸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민씨, 네, 나으리. 형을 유배 보냈소? 네. 죽이지는 않았소. 하지만 형을 괜찮아요. 나는 그를 안았다. 나으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밤 방원이 내게 왔다. 민씨, 위로해 주시오. 네. 나는 그의 옷을 벗겼다. 힘드시죠? 그렇소. 그럼 저한테 기대세요. 나는 그를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민 씨,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를 위로하듯, 그를 사랑하듯. 제가 있잖아요. 방언은 내 허리를 잡았다. 그대가 아니면 나는 알아요. 저도 나으리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이 혼란 속에서,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속에서 오직 우리만이 서로의 위안이었다. 민 씨,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1400년 11월, 드디어 방언이 왕이 되었다. 태종, 그리고 나는 왕후가 되었다. 즉위식 날 밤, 왕후마마, 처음으로 듣는 그 호칭, 내 전하. 방언, 아니, 이제는 전화가 내게 왔다. 드디어 해냈소. 내 전하. 그대 덕분이요. 아닙니다. 전하의 실력입니다. 아니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이요.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유배 보내고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요. 전하. 하지만 그대가 있었소. 그대가 나를 안아줬소. 그대가 나를 이해해줬소. 그는 나를 꽉 안았다. 민 씨, 아니 왕후. 그대는 나의 전부요. 저도요, 전하. 전하는 제 전부예요. 우리는 침상으로 갔다. 왕후,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네. 왕과 왕후의 첫날 밤이요. 그는 내 왕후 예복을 천천히 벗겼다. 겉옷, 속옷 하나씩. 아름답구려. 40이 넘은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내 몸을 사랑했다. 그대의 몸은 처음 본 날만큼 아름답소. 전하. 그는 나를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랑했다. 민 씨, 우리가 해냈소. 네. 전하. 함께 여기까지 왔소.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가 되었다. 깊게, 천천히 사랑하며. 민 씨, 사랑하오. 전하,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사랑을 나눴다. 왕과 왕후가 된 첫날 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정점이었다. 삼부 왕후의 전성기. 1401-1405년 권력의 정점. 나는 조선 최고의 여인이었다. 왕후 민씨, 태종의 아내.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왕후, 오늘 의정부에서 이런 상소가 올라왔소. 낮에는 함께 정사를 의논했다. 태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내게 물었다. 이 안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하, 이건 외척을 견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소. 나도 그렇게 봤소. 하지만 지금 밀어붙이면 반발이 클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제거하셔야 해요. 역시 그대는 영리하오. 태종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대가 남자였다면, 전 여자라서 다행이에요. 왜? 남자였다면 전하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입맞춤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연인이었다. 민 씨, 태종은 거의 매일 밤 내 처소에 왔다. 후궁이 여럿 있었지만 그는 주로 나를 찾았다. 전하, 오늘은 효빈 마마 차례 아니십니까? 오늘은 그대가 줬소.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요. 그는 내 옷고름을 풀었다. 민 씨, 그대의 몸만이 나를 안정시키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그의 손이 내 저고리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하고 거친 손. 오늘도 정사가 힘들었소. 무슨 일이셨어요? 신하들이 왕권을 제약하려 하오. 그의 손이 내 가슴을 감쌌다. 하지만 여기 오면 편안하오. 전하, 그대만이 나를 이해하오. 그대만이.
그는 나를 침상으로 이끌었다. 민씨. 그는 내 옷을 천천히 벗겼다. 저고리, 속옷, 치마. 하나씩 천천히. 아름답소.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나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몸매는 여전했다. 그대의 피부는 옷 같소.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뜨겁고 축축한 입맞춤. 그대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미치겠소.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여기가 특히 좋소. 전하. 그만. 왜? 부끄러운가? 네. 아직도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했는데 그래도 귀엽구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내 위에 올라탔다. 민씨, 오늘은 천천히 하고 싶소. 네. 그대를 오래 느끼고 싶소. 그는 천천히 움직였다. 깊게 천천히 사랑하며. 좋소? 이게? 네. 좋아요.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민씨, 그대의 표정이 최고요.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오래, 천천히, 깊게.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다. 민씨, 사랑하오. 저도, 전하, 사랑해요. 사후, 우리는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민씨, 네, 전하. 행복하오? 네, 매우요. 나도 그렇소.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대와 함께라면 이 무거운 왕관도 견딜만하오. 전하, 낮에는 왕이지만 밤에는 그대의 남자여. 그대의 품에서만 나는 편안하오. 저도요, 전하. 전하 품에서만 저는 편안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궁 밖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씨 가문이 너무 강하다. 외척의 전횡이 심하다. 우리 민씨 가문은 승승장구했다. 민무구 오빠는 참지승 추부사. 민무질 오빠는 여성군. 아버지 민재는 영의정부사. 그리고 우리 가문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왕후마마의 친정이니까. 민씨 가문과 연을 맺어야 출세할 수 있어. 민씨. 어느 날 태종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대 가문이 너무 커지고 있소. 네. 조심하라 전하시오. 오빠들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듣지 않았다. 우리가 전하를 왕위에 올렸어. 민무구 오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1차, 2차 왕자의 난 때 우리가 목숨 걸었다고. 전하께서 우릴 어떻게 하시겠어? 오빠 조심하세요. 왕후 너무 걱정 마. 우리는 공신이야. 나는 불안했다. 1405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새로 지은 창덕궁. 민씨 새 궁궐이요. 아름답네요. 여기서 새 출발이요. 그대와 함께. 창덕궁 대조전. 왕후의 침전. 민씨, 이 궁궐의 첫 주인은 그대요. 영광입니다, 전하. 영광? 아니요. 그는 나를 안았다. 당연한 일이요. 그대는 나의 왕후니까. 그날 밤, 새 궁궐의 첫날 밤. 민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네. 새 궁궐에서의 첫날이니. 특별하게 하고 싶소. 어떻게요?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전하, 왜? 부끄러운가? 사람들이 들으면 궁녀들은 다 내보냈소. 오늘 밤은 우리 둘뿐이요. 그는 나를 창가로 이끌었다. 여기서 해보지 않았소? 전하, 여기는 달빛이 들어오는 곳이요. 아름답지 않소? 그는 내 옷을 벗겼다.
달빛이 내 맨살을 비췄다. 정말 아름답소. 그는 나를 창가에 기대게 했다. 전하,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그는 뒤에서 나를 안았다. 아, 전하, 그대의 몸이 달빛에 빛나오. 우리는 창가에서, 침상에서, 바닥에서, 새 궁궐 곳곳에서 사랑을 나눴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뒤엉켰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외척을 숙청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씨 가문이 너무 강합니다. 태종은 상소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민씨, 네, 전하. 그대 오빠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네, 나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르오. 나는 그의 눈빛을 봤다.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태종이 내게 왔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민씨, 네, 전하. 그는 나를 안았다. 하지만 그의 품은 차가웠다. 전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오. 그는 나를 안았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씨, 네, 미안하오. 네, 앞으로 미안한 일이 생길 것 같소. 전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부 균열의 시작. 1406-1407년 양이 파동과 탄핵. 1406년 여름. 태종이 갑자기 선언했다. 과인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 양녕대군은 겨우 14살.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전하, 안 됩니다. 신하들이 울며 매달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을, 특히 민씨 가문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빠들 조심하세요. 나는 민무구, 민무질 오빠들에게 경고했다. 전하께서 양의를 말씀하셨을 때 절대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왜? 시험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지만 오빠들은 듣지 않았다. 며칠 후 최악의 소식을 들었다. 왕후마마 민무구 대감께서 뭐라고 하셨어? 전하께서 양위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빠. 그날 밤 태종이 내게 왔다. 민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전하. 그대 오빠들이 내가 양위한다니 기뻐하더군. 전하, 그건 직접 들었소. 전하가 물러나시면 우리가 세자를 보필하겠지. 더 큰 권력이야. 이렇게 말하더군. 전하, 오빠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고? 태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왕위를 버리기를 바라는 게 잘못 생각한 거라고? 민씨.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눈빛은 차갑지만 손길은 뜨거웠다. 그대는 어느 편이오? 저는 전하 편입니다. 정말이오? 그의 손이 내 옷고름을 풀었다. 천천히 하나씩. 오빠들이 죽어도? 전하. 대답하시오. 그는 내 저고리를 벗겼다. 누가 더 중요하오? 나냐, 오빠들이냐? 전하가 더 중요합니다. 거짓말. 그는 내 속옷마저 벗겼다. 그대는 오빠들을 사랑하오. 나도 알고 있소.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하지만 나도 사랑하오. 그렇지? 네. 전하. 그렇다면 선택하시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오빠들이냐, 나냐? 전하. 아. 대답하시오, 왕후. 전하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이오? 네. 진심입니다. 좋은 대답이요.
태종이 나를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내 위에 올라탔다. 그렇다면 보여주시오. 그대의 충성을. 그날 밤 태종은 나를 거칠게 다뤘다. 평소와 달리 거의 공격적으로. 민씨, 그대는 내 것이오. 네. 전하. 손가락이 내 허리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아, 전하. 아파요. 아파도 참으시오. 네. 그의 움직임은 격렬했다. 마치 나를 확인하듯, 마치 나를 정복하듯. 오빠들보다 나를 선택하겠소? 네. 정말이오? 네. 정말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신음 속에서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 그날 밤 태종은 나를 여러 번 안았다. 마치 내 대답을 확인하듯, 마치 내 몸의 소유권을 각인하듯. 민씨, 그대는 내 여자요. 네, 전하의 여자예요. 오빠들이 죽어도 나를 택하겠소? 새벽에야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잠들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 곳곳이 아팠다. 허리에, 엉덩이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오빠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그를 선택할 거예요. 1407년 7월, 영의정부사 이화가 상소를 올렸다. 민무구, 민무질은 불충했습니다. 전하께서 양의를 말씀하실 때 기뻐했고 왕자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불온한 말을 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오빠들이 국문당했다. 유배를 갔다. 그날 밤 나는 태종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한 달이 지났다. 태종은 내 처소에 오지 않았다. 2달째 되는 날 밤, 태종이 드디어 왔다. 전하, 나는 그를 맞이하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뿌리쳤다. 민씨, 네, 전하. 그대 오빠들을 살려줄 수 있소. 하지만 그러면 왕권이 약해지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봤다. 선택하시오. 오빠들이냐 나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대답이 없으니 알겠소. 태종이 돌아서려 했다. 전하. 나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전하를 선택하겠습니다. 뭐라 했소? 전하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빠들은 나라를 위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다. 민씨, 태종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안았다. 미안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알고 있어요. 그대는 정말 나를 택한 거요? 네. 오빠들보다? 네. 전하를 택했어요. 민씨, 그는 나를 꽉 안았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안았다. 하지만 정과 달랐다. 죄책감이 섞인, 슬픔이 섞인 사랑이었다. 민씨, 미안하오. 그의 움직임은 느렸다. 거칠지 않았다. 마치 사과하듯, 마치 위로하듯. 전하, 괜찮아요. 괜찮지 않소? 그대 오빠들을. 괜찮아요. 저는 전하를 택했어요. 민씨, 그는 내 얼굴에 입맞춤했다. 눈에, 볼에, 입술에. 사랑하오. 정말 사랑하오. 저도 전하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부 친정의 피. 1407-1410년 민무 구민무질의 죽음. 1407년 가을. 오빠들은 유배지를 전전했다. 연안, 장단, 여주, 대구. 전하, 제발. 오빠들을. 나는 몇 번이고 애원했다. 하지만 태종은 단호했다. 안 돼요. 왕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 태종은 여전히 내 처소에 왔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전하,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대면 그는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민씨, 오늘은 피곤하오. 종종 그는 나를 안고도 중간에 멈췄다. 그만, 자고 싶소. 그리고 등을 돌려 잠들었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1410년 3월 17일. 그날 내 세계가 무너졌다. 민무구, 민무질에게 사약을 내렸다. 정가를 받은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안 돼, 안 돼. 나는 태종의 처소로 달려갔다. 전하, 전하, 왕후. 태종이 차갑게 나를 내려다봤다. 제발, 오빠들을 살려주세요. 이미 사약이 내려갔소.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나는 그의 발에 매달렸다. 왕후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렸다. 전하, 제발, 제 오빠들만은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소. 전하, 일어나시오, 왕후. 보기 흉하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대는 왕후요. 조선의 국모요. 오빠들보다 나라가 중요하지 않소? 하지만 저는 돌아가시오. 오늘 밤은 오지 마시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민무구 오빠, 민무질 오빠, 나를 어렸을 때부터 예뻐해 주던 오빠들. 우리 민씨, 조선 최고의 왕후가 될 거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오빠들. 1차, 2차 왕자의 난 때 목숨 걸고 이방원을 도왔던 오빠들. 그들이 죽었다. 내 남편의 손에. 사흘 후 태종이 내 처소에 왔다. 민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화가 났소?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다. 화가 났다. 슬펐다.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왕후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태종이 내게 다가왔다. 안 됩니다. 처음으로 나는 거부했다. 민씨,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제 오빠들이. 왕후. 태종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왕후도 신하여. 왕명을 거역하지 마시오. 전하, 침상으로 가시오. 지금 당장. 나는 할 수 없이 침상으로 갔다. 태종이 내 옷을 벗겼다. 거칠게 찢듯이. 전하, 제발. 과인은 왕이요. 그는 나를 침상에 눕히고 올라탔다. 민씨, 그대는 내 여자여.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다. 민씨, 왜 이러시오? 태종은 나를 안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없었다. 아무것도. 그저 차갑고 텅 빈 기분. 오빠들, 미안해. 민씨, 그대, 태종도 느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을. 그는 중간에 멈추고 일어났다. 내일 다시 오겠소. 그리고 돌아갔다. 나는 혼자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끝인가? 육부 후궁의 등장. 1410-1414년 효빈 김씨. 오빠들이 죽은 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태종은 여전히 내 처소에 왔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전하께서 요즘 효빈 마마 처소에만 가신다던데.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효빈 김씨, 양녕대군을 낳은 후궁. 25살. 나보다 20살이나 어렸다. 젊고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인.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후궁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는 왕후니까. 하지만 어젯밤에도 효빈 처소에서, 그저께도
그끄적게도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소문. 그리고 태종은 내게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오빠들이 죽었을 때도 참았다. 왕권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이건 나를 버린 것이다. 다른 여자를 택한 것이다. 이건 배신이다. 어느 날 밤, 태종이 석 달 만에 내 처소에 왔다. 민씨, 전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효빈 때문이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다. 왕후 과인에게 후궁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나는 소리쳤다. 제 오빠들을 죽이고 다른 여자를 안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민씨, 전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제 오빠들이 죽는 것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여자를 매일 밤 안으십니까? 이것도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태종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세요. 민씨, 그대와는 더 이상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날 밤 태종은 나를 강제로 안으려 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거부했다. 왕후, 만지지 마세요. 과인은 왕이요. 그는 내 옷을 찢었다. 전하, 하지 마십시오. 왕후도 신하여. 왕명을 거역하지 마시오. 그는 나를 침상에 눕히고 올라탔다. 전하, 그의 움직임은 거칠었다. 사랑은 없었다. 그저 욕정만이 있었다. 민씨, 그대는 내 여자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참았다. 끝나고 나서 태종은 만족하지 못한 얼굴로 일어났다. 내일 밤은 오지 않겠소. 그리고 효빈의 처소로 갔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참지 않겠어. 오빠들이 죽을 때는 왕권을 위해 참았어.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칠부 여자의 복수. 1415년 윤간 사건. 1415년. 태종은 효빈 김씨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밤마다 그녀의 처소에서 묵었다. 효빈 마마, 정말 아름다우시대요. 전하께서 완전히 푹 빠지셨대요. 궁녀들의 수군거림. 나는 분노로 떨었다. 대감, 나는 측근을 불렀다. 민씨 가문이 신복. 오빠들이 죽은 후에도 나를 따르는 충직한 신하들. 효빈을 데려와라. 밤에 조용히. 마마, 전하께 들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한밤중 효빈 김씨가 끌려왔다. 입이 막힌 채 잠옷만 걸친 채 입을 막아둬라. 효빈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내가 전하를 유혹했구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남편을 빼앗았어. 효빈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마라. 나는 신호를 보냈다. 들어오너라. 10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민씨 가문의 하인들, 호위무사들, 건장하고 젊고 거친 남자들. 효빈의 비명이 입막음 속에서 터져나왔다. 옷을 벗겨라.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효빈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들이 그녀의 옷을 찢었다. 잠옷이 찢어지고 하얀 살결이 드러났다. 효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지켜봤다. 왕후마마,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입막음을 잠시 풀어주자 효빈이 애원했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저 전하께 돌려드릴 뿐이야. 흠 있는 여인으로. 안 돼요. 제발. 전하께서 아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왕후마마. 시작해라. 그날 밤 효빈 김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10명의 남자들에게 차례로 때로는 동시에 그녀의 비명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봤다. 감정 없이 차갑게. 이것이 배신의 대가야. 이것이 내 남편을 빼앗은 대가야. 다음 날 아침 효빈이 어디 있소? 태종이 달려왔다. 전하께서 그리 아끼시던 여인, 제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태종이 효빈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든 채 넋이 나간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게 무슨... 전하. 나는 차갑게 말했다. 흠 있는 여자 취하시겠습니까? 민씨, 그대가 왕권이 약해지실 텐데요. 더러워진 여자를 왕이 취하신다면. 태종의 얼굴이 굳었다. 민씨, 그대가 어떻게... 전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왕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고. 제 오빠들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말이 맞았으니까. 효빈 김씨는 이제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았다. 왕이 취할 수 없는 몸이었다. 민씨, 돌아가세요, 전하. 그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 후, 효빈 김씨는 궁에서 쫓겨났다. 태종은 그녀를 버렸다. 왕권을 위해. 하지만 그날 이후 태종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팔부 침묵. 1416-1418년 단절과 복권. 효빈 사건 이후 태종은 나를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왕후는 내전만 관리하시오. 중궁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다. 폐비를 검토하라. 태종은 나를 폐비시키려 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았으니까. 1416년 1월 남은 동생들 민무휴가 민무회도 죽었다. 나는 이제 민씨 가문에서 혼자였다. 태종은 더 이상 내 처소에 오지 않았다. 1년, 2년이 지났다. 우리는 같은 궁에 살았지만 완전히 남이 되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지나쳤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했다. 1420년 나는 병들었다. 태종이 문병을 왔다. 민씨,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전하, 그대 후회하는가? 무엇을요? 효빈을.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하께서 제 오빠들을 죽였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죠?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셨죠. 저도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씨, 그래도 가주십시오, 전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태종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랑했습니다, 전하.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1427년 4월 26일 나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장례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훗날 세종이 나의 명예를 복권시켰다. 할머니께서는 위대한 왕후셨습니다. 묘 앞에서 늙은 태종이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민씨. 그리고 고마웠소.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